끝판왕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좀 지루한 장세입니다. 그죠? 좀 지루한 장세고, 횡보를 이제 여기서 하다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계속 길 수도 있는데, 옆으로 뭐가 됐든 간에 일단 좀 지루한 장세일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뭐 알트들이 개별적으로 좀 더 조정을 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기간이 있어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나고 보면 박스권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지난 차트들을 한번 보면은 2021년 1월달을 보게 되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수렴인 줄 알았다가 밑으로 한 번 더 빠지고 이렇게 올라가지만, 우리가 이거를 나중에 이쯤 이렇게 상승장 고점 부근에서 이 지점을 돌아봤을 때는 좋은 매수 타이밍이자 이때 이후에 알트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과정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많이 떨어진 거예요. 보면은 비트코인만 봐도, 자, 고점에서 우리 한번 찍어볼게요. 고점에서 얘는 뭐 16%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또 여기서도 11% 이렇게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이 고점에서 과연 얼마나 떨어졌냐라고 했을 때는 생각보다 별로 안 떨어졌어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거는 한 17% 이렇게 되지만, 여기서 이제 떨어지는 거는 아직 한 9% 이 정도거든요. 한 10% 정도. 그러니까 뭐 더 떨어져도 되는 그런 차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현금 비중을 30%로 있던 것들 중에 여기서 일단 한 5% 정도만 들어가라고 하는 게 진짜 못 참겠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5% 들어가는 건 맞는데, 그 이후에 25%는 더 밑에 내려갔을 때 쓰면 된다. 근데 만약에 밑에 안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올라온다 그러면 5% 매수한 걸로도 만족한다. 아니면 매수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7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 관점은 계속 유지해요. 왜냐면 이게 기간 조정의 형태는요, 사실 정말 사람을 지루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만약에 뭐 나스닥이나 아니면은 국내 주식이나 이런 애들이 많이 오른다 그러면 다시 글로 가요. 한국 사람들은 진짜 되게 막 빠릿빠릿해요. 좋게 말하면. 안 좋게 말하면 진짜 불나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진듯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코인을. 이럴 때가 딱 코인이 제일 지루할 때.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엄청나게 하루에도 막 10% 20% 오르는 거 보다가 지금 너무 지루하고 심지어 내 자산이 깎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개미들을 털어내주면, 시간을 길게 빼면서 개미들 털어내주면 향후에 올라갈 때 더 높은 데까지, 그리고 더 멀리, 더 오랜 시간 동안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맨날 뭐 똑같은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나고 보면 무조건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아, 그때 왜 안 했지? 맨날 그렇거든요. 왜냐? 이때도 똑같은 말 계속 했는데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이때가. 2022년 말부터 2023년 거의 말까지인데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근데 그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잘 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때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이런 자리에서 들어왔다면 이때를 보면서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서 횡보하는 그 구간에 여러분들이 지루하겠지만, 결국은 얘가 여길 떨어졌다 오르든 이렇게 횡보하다 오르든 뭐든 간에 이렇게 올라준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진짜 빛을 보게 될 거다. 그때 정말 본격적으로 알트장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만약 향후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도미넌스가 지금 여기 저항을 어쨌든 뚫은 상태이기 때문에 58%대까지 올라갈 수는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상관없다. 왜? 결국 마지막은 알트장이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미넌스가 떨어지는 폭이 더 커지기 때문에 뭐다? 더 좋은 거예요. 오히려 더 높은 시총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진다라고 하는 건 알트들이 굉장히 많이 오른다는 소리거든요. 특히 지금 도미넌스가 확 빠질 때는 항상 이더리움을 비롯한 메이저 알트들이 많이 올라야, 시총이 높은 애들이 올라줘야 도미넌스가 급격하게 빠지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아, 정말 이더리움이 지금 진짜 엄청나게 저평가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평가라고 생각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또 날 지루하게 만들고 힘들게 해요. 여러분들이 또 딴 걸로 갈아타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안 좋은 습관이에요. 상승장에서는 차라리 한 놈만 패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업비트를 좀 보더라도 펀디엑스나 이런 애들이 뭐 가끔씩 좀 오르긴 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보면 다 차트가 단기 이동평균선 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좀 힘이 없는 그런 차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회복하려면 옆으로 좀 기어야 돼요. 그래야 이동평균선끼리 서로 만나면서 그 위로 올라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그런 구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좀 더 떨어지고 하다 보면, 그리고 주요 지지선 많이 온다 그러면 그때는 천천히 매집을 해도 괜찮은 가격대다. 그리고 내가 현금 비중이 좀 많다면 지금부터 천천히 매집해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보면서 점점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큰 틀에서 박스권을
이렇게 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더 보시면은 여전히 이것도 보면은 이제 3달짜리 차트예요. 캔들 하나가 3달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어쨌든 우리가 6개월 동안 상승을 했잖아요, 그죠? 7개월 동안 양봉이었는데, 근데 항상 이게 정해지고 난 다음에 보면은 연속으로 이렇게 뜨는 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긴 지금 5개가 떴고 여긴 4개가 떴으면, 만약에 여기가 이제 3개째가 뜬다 그랬을 때는 한 6월? 그쵸? 이 정도까지 되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면 9월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3개월 정도의 차트에서 계속 결국 양봉으로 마감한다는 건, 이 지금 조정이 한 달 혹은 2달까지는 좀 안 좋을 수 있어도 금방 나중에 저점을 찍었을 때는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이거 되게 동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은 여러분들이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에요. 좀 뭐 버틴다라는 표현이 되게 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냐면 뭐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거든요, 오른 거에 비하면. 근데 신규분들 입장에서는 버틴다의 개념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조금 더 우리가 견딜 필요가 있다.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신규로 들어왔을 때 부러워했던 것처럼, 이전에 있던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것처럼 똑같이 새로운 신규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다. 그런 과정은 결국 이들이 그 과정을 버텼기 때문에 부러워한 대상이 되는 거지, 버티지 못하면서 나갔다가 그때 다시 들어가면 이런 거는 전혀 맞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59,500 여기가 심리적 주요 지지선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여기보다 58,000이나 많이 떨어져서 48,000 이런 데를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왜냐면 반감기 전후로는 원래 이렇게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생각하면 더 많이 떨어지면 더 싸게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다? 횡보를 더 길게 해야 되기 때문에 상승장이 2025년까지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잘하면. 그럼 오히려 좋은 거예요. 왜?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표가 다 시키는 거거든요. 이 과정이 좀 필요하긴 했는데 잘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올라가면 뭐예요? 빨리 올라가서 좋은 거예요. 빨리 올라가서 주식이랑 부동산으로 내가 코인 엑시트 한 다음에 넘어갈 수 있는 2017년처럼, 그죠? 2017년 상승장에 돈 번 사람들은 그 다음에 바로 어디를 갔다? 부동산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돈을 또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테크까지도 탈 수 있어서 좋고, 빨리 올라가면 천천히 가면은 더 많이 벌 수 있어서 좋고, 이제 과세만 유예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시간이라는 좋은 무기를 갖고 있으니 굳이 조급해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제 수익 실현 물량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수익 실현을 했다 그래서 반드시 고점은 아니거든요. 이 다음 마지막 랠리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볼 필요는 있고, 그래서 이게 횡보하는 구간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강한 상승이 올 거고, 이게 마지막 랠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좀 길게 횡보를 해줘야 최소한 그래도 9월, 10월, 11월, 12월 뭐 이렇게 연말까지 좀 넘어갈 텐데, 아니면 정말 6월 전에 끝날 수도 있어요, 정말로 상승장이. 그래서 지금 브레이크 건 거는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똑같은 거죠. 올타임 하이 주변에서, 신고점 주변에서 약간의 조정이 나타나는 건 완전히 정상이다. 맨날 그랬다는 거. 2020년에도 마찬가지, 2017년에도 마찬가지. 항상 그랬다라는 거죠. 이번에도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3개월 미만의 코인 연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3개월 미만의 홀더들을 말하는 거예요. 단기 홀더들 보시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높아져야 그때가 보통 고점인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지금은 이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조정 오는 그냥 중간 단계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전혀 문제 없죠. 그렇게 보면 되고, 근데 비트코인도 보게 되면은 이제 보면 얘가 이제 어쨌든 고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를 뜨는데, 그 다이버전스의 추세를 쭉 이어보면은 얘가 결국에는 한 번 더 이 고점을 넘기면서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한 번 더 올리게 되면은 지금 이 탑이 25만 6천 달러다라고 돼 있는데, 거기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한 12만에서 17만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뭐 정말 많이 가면 20만까지도 갈 수 있는데 25만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면 되겠고, 또 이때다 싶어서 테더에서는 10억 달러의 테더를 또 발행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제 고래한테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냥 이들이 우리를 갖고 겁주기를 하면서 장난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결국 그러니까 고점을 판단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에코프로도 보셨고 코인장도 보셨지만 항상 광기가 나와야 되는데, 광기가 나오고 진짜 하지 말라는 사람들까지도 거기에 참여를 해야 재미로라도 해볼까, 이 정도 상상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코인은 그렇지 않죠. 왜?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자산시장 하는 사람들, 그리고 투자 자체를 안 하는 사람들의 구미가 당기지 않는다. 왜? 더 내려오면 사겠다라는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지금부터 내려오잖아요. 근데 못 사요 또. 왜? 더 싸게 볼 거기 때문에. 왜냐면 코인은 항상 그런 식으로 떨어지잖아요. 지지가 안 될 것처럼 하면서 지지가 되고, 지지가 될 것처럼 하면서 한 번에 쭉 빼고, 이런 무빙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뭐 차트를 해서 이쯤 오면은 빠져나가겠다, 뭐 더 매집하겠다, 이게 그냥 말로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시장에 참여했을 때 그게 되느냐,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저점에서 살 수 있는 물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준을 좀 정하고 거기에 오면 기계적으로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고, 현금 비중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에 대한 중요성 계속 강조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보면 되고, 2017년과 비교하는 자료인데요. 저는 사실 2020년 11월 또는 2021년 1월 정도를 좀 더 가깝게 보고 있긴 한데, 근데 또 이게 신고점에서 되게 재밌는 구간인 게 뭐냐면, 신고점을 뚫었다가 그 밑으로 하회하면서 쫙 빠지는 그 모양이 17년하고 좀 닮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뭔가 2017년과 2021년이 짬뽕이 돼서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17년처럼 되면 진짜 미친 장 올 거예요. 2021년은 제가 생각보다 2017년에 대한 기억 때문에 더 가야 되는데 왜 안 가지? 근데 인간 지표는 너무 확실했거든요. 근데 인간 지표는 무조건 고점인데 뭔가 이게 너무 덜 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제가 실수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만약 정말 이번 사이클 2017년처럼 가잖아요. 그럼 진짜 여러분들 역대급 사이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준비한다는 게 별거 없어요. 근데 마인드셋과 매매 습관을 잡아놔야 되는데, 이거 못 잡아놓은 상태가 인분이 너무 많거든요. 이것부터 좀 잡으셔야 돼요. 이게 진짜 장이 이렇게 조정일 때 공부 더 하고 매매 습관 잡고 이렇게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재정비하기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 분석 리포트를 발간했는데 너무 저평가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저평가가 돼 있어서 얘네들 적정 가치가 아까 9,300달러인가 뭐 그렇게 봤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더리움 가격을 보면 정말 먼 가격처럼 보이잖아요. 그 가격은. 근데 저평가가 맞다. 제가 봐도 저평가라고 생각하고, 저는 예전부터 계속 이더리움 저평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진짜 나중에 크게 갈 겁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 자,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비트코인 캐시에 반감기가 적용이 됐잖아요. 자, 그런데 반감기는 적용이 됐는데 생각보다 별 움직임이 없죠. 이게 어떻게 똑같이 될 거냐면, 비트도 똑같습니다. 비트도 저번 반감기 때, 그리고 반감기 직전에 별일이 안 일어나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기대감을 주다가, 혹은 그 전에 하락을 주다가 반감기만 지나면 괜찮을 거야 라고 이제 믿음을 갖지만, 그 이후에 또 뭘 하냐, 기간 조정을 한번 더 뺍니다. 그럼 이제 반감기 요번엔 별거 없구나 라고 하면 그때부터 올라요. 똑같습니다. 비트코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왜 운전수들이 여러분들의 심리를 자꾸 건드는지, 우리가 이러한 움직임에서 얘들이 의도하는 바가 뭔지 이런 것들 좀 생각하는 연습을 해줘야 더 좋아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반감기 적용하는 것도, 반감기 정말 큰 이벤트 맞아요. ETF도 마찬가지예요. 큰 이벤트인데 막상 일어나게 되면, ETF도 처음에는 빠졌잖아요. 승인 난 다음에. 그래서 그 눌림이 좀 있을 수 있고, 혹은 기간 조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기간은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기간이 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정말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보면 되겠고, 자, 그리고 스티브 코언이 소량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어쩌면 새로운 금일지도, 요즘 금 가격이 오르잖아요. 디지털 골드라는 개념으로 조금 있으면 또 우리에게 인식이 될 겁니다. 근데 왜냐면 이게 코인 되게 재밌는 게, 어떨 때는 나스닥 기술주랑 같이 가죠. 4차 산업이니까. 근데 또 어떨 때는 디지털 금이라고 막 그래요. 인플레이션 해칭이라고 그래요. 되게 재밌는 친구예요.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이번 상승장에는 그 양쪽에서 주목을 많이 받을 것이고, 그러면서 코인이 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다 겪으려면 지금 현재 상황에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긍정적인 회로를 돌리는 게 차라리 낫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도하게 내가 무슨 여기서 100배를 벌겠다 뭐 하겠다, 이거는 욕심에 가득 차면 제가 2021년에 실수를 한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고점을 예상하는 건 좋은데, 결국에 항상 시장에서의 고점이 온 건 뭐다? 버블장에서 인간지표다. 결국 인간지표가 중요했다. 근데 그 인간지표를 지금 상황에 대입을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인이 뭔가 끝날 것 같다라는 그런 위기감에 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고점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따 저녁에 시간이 되면 영상을 또 추가해서 올릴 것 같은데, 근데 장세가 이렇게 크게 변화가 없어가지고 슬슬 저도 약간 좀 똑같은 말을 진짜 거의 최근에 한 10대 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슬슬 지루해지기는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볼 때마다 하루하루가 뭔가 새롭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좀 더 그 매매 습관이나 이런 마인드셋을 좀 다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일단 횡보장이 어쨌든 진행이 되고, 그 과정에서 뭐 좀 눌림이 있더라도 그런 장세에 맞게 또 제가 계속 영상 찍어드리고 할 거니까, 항상 뭐 해야 된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도 항상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럼 안녕.